세 번째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재학 중인 박주월 학생입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과 의학연구, 그 공생관계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어릴 적 스리랑카라는 인도 아래에 있는 작은 섬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으니까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낸 셈인데요. 거기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처음 만난 스리랑카 친구에게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i, my name is Joel Park and I'm from Korea.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Okay, so are you from North Korea or from South Korea?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북한을 떠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스리랑카 친구에게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10살이었고 나름 대한민국의 남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나중에 커서 한국의 이름을 크게 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15년 전 이야기였고요. 그 사이에 제가 딱히 한 건 없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꽤나 큰 영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제품 회사이고 그리고 강남스타일은 어디서든 추면 이제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은 꽤나 큰 영향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연구, 특히 의학연구 분야인데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한국의 과학연구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같이 연구의 역사가 긴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죠. 특히 연구를 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은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의학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치료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연구를 할 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거대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구도 사실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실패를 하고 수년 동안 노력을 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런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 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연구와 친숙하신 분들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에서 의학 연구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지입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퍼브메드에서 지난 5년간 NEJM에서 출판된 논구 논문들의 수는 3,500여 개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기관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연구는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3,500여 개 중에서 3개. 그나마 조금 더 짧은 논문인 서신 논문들을 포함하면은 7개의 논문이 총 게재가 됐는데요. 그것도 결코 큰 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나마 NEJM에 게재될 수 있었던 한국 논문들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중에서 제일 인용수가 많이 되었던 논문은 고대의대 예방학 교실에서 갑상선암의 과도 진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저렴한 의료비와 그리고 폭넓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오히려 갑상선암 수술이 필요 없음에도 수술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외에도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다대내성 결핵, 그리고 위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들 주제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한국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대내성 결핵은 한국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위암은 세계에서 발병률이 1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려면은
한국에서 하기 쉬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가 하기 어렵고 그리고 하지만 한국이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전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NEJM 다음으로 의학저널 중에서 권위를 가지는 논문 저널 중에 란셋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최근에 고려대병원 교수님들께서 이런 제목을 가진 논문을 내렸습니다. A Peek into the Galapagos of the Medical Research Field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서 갈라파고스 섬은 북한을 지칭하죠. 지난 70년간 북한 사람들이 한국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면서 신체의 변화가 있었지만 원래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환경이 사람의 신체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어서 살아왔던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유니크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반대로 통일을 위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학 연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워낙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는 스포츠와 매우 비슷합니다.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치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이 보여주듯이 말이죠. 이처럼 의학 연구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1966년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북한은 당시에도 축구 강호였던 이탈리아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해가지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사실 북한은 이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죠. 물론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나라이지만 이번 여름에 다들 월드컵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 한 나라였다면은 16강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노력한다면은 8강, 4강, 결승 월드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의학 연구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정말 근사한 연구,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해서 의학 연구의 월드컵인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서도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